이건 알면서도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조명 색상은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중에서 가급적이면 한 가지로 통일해 깔끔하게 공간을 연출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간접 조명을 주광색과 전구색을 섞어 썼어요. 우물 천장 안쪽에는 주광색 간접등인데 소파 벽면과 TV 벽면 그리고 커튼 쪽에는 전구색 간접등이죠. 이렇게 하면 촌스럽고 산만한 인테리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실장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후회하는 인테리어에 대해 다루는 경우가 많죠. 보통 히든도어 하지 마라, 타일 하지 마라, 무몰딩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데서 좋은 반응을 얻은 현장들도 전문가가 조금만 살펴보면 내 집이라면 절대 이렇게 안 해, 이런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후회 없는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쁘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기 집에 절대 안 하는 인테리어,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현관 인테리어, 이것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피디님, 여기서 뭐가 잘못된 것 같으세요? 잘 된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 지금 타일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죠? 600에 1200 타일인데 현관을 기준으로 세로로 배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배치하면 현관이 더 좁아 보입니다. 센스 있는 업체들은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도 신경 안 쓰면 이렇게 시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관 수납장이랑 벤치 밑쪽으로 간접 조명도 놓고 예쁘게 잘 했는데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타일을 이렇게 세로로 배치하면 매지 라인이 많이 보여서 안 예뻐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600에 1200 타일을 현관도 기준으로 가로로 시공한 거예요. 매지 라인이 최소로 있죠? 쪽 타일이 생긴 것도 벤치 안쪽으로 넣어줘서 시각적으로 거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공해야 같은 비용으로도 넓어 보이고 후회 없는 현관 인테리어가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디딤석까지 타일이 가로로 시공되어 있죠. 쪽 타일도 신발장 하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게 작은 차이지만 전체적인 디테일의 완성도가 달라져요. 이런 게 디테일입니다. 마감재 색상이 제각각이면 촌스러운 현관이 됩니다. 현관에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되는 게 마감재의 색상 종류와 톤이에요. 피디님, 지금 이 현관에 사용된 색이 몇 개가 보이세요? 4-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엄청 다양한 색이 한 자리에 있는 거죠. 현관은 좁은 공간인데도 많은 마감재가 필요합니다. 바닥 타일, 신발장 가구, 벽면 필름과 벽지, 중문의 프레임, 그리고 현관문 내부면까지 5가지가 넘는 마감재가 필요해요. 근데 각기 다른 이 마감재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 산만해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마감재가 하나의 톤처럼 읽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화이트나 베이지 이렇게 톤을 하나로 통일하면 현관이 너무 심심해지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톤이 하나로 통일됐다 뿐이지 각 마감재가 가진 표면 질감과 느낌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메리 거울이나 스팟 조명, 질감 있는 벽면 등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현관은 현관문, 가구, 그리고 타일과 벽을 같은 톤으로 맞추면서 조명과 거울로 포인트를 주는 현장이에요. 하나의 톤이지만 이렇게 펜던트 조명을 적용하고 통창으로 개방감도 주고 자갈과 조명까지 적용하니까 현관이 전혀 밋밋해 보이지 않죠? 또 중문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간살이 들어간 우드톤의 중문을 넣었더니 현관에서 확실한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되죠. 질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이 현관은 벤치 뒷벽을 개성 있는 표면 질감을 가진 모니크라는 마감재로 시공한 거예요. 특유의 질감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근데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시각적으로 잘 안 느껴졌을 거예요. 위쪽과 왼쪽에 간접 조명을 넣으면서 질감 표현이 잘 도드라지도록 했습니다. 어때요? 같은 톤으로 맞춘다고 심심하지 않죠? 우리 집 인테리어를 망치는 스위치, 콘센트 배치, 이렇게 따라하세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나시면 앞으로 인테리어 영상이나 사진을 보실 때 이것만 보이실 거예요. 피디님, 지금 이 사진에서 뭐가 이상한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TV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쉬운 것을 5가지만 짚어볼게요. 이렇게 우선 TV 가운데 가로지르는 매지가 있죠? 여기 없었으면 훨씬 깔끔한 마감이 됐을 거예요. 콘센트도 TV를 기준으로 좌우측 하단에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TV 벽 쪽에는 이런저런 가전을 두지 않아요. 예외적인 게 사운드바인데 사운드바를 놓을 때는 TV 중앙 하단에 배치하죠.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있을 수 있는데 공기청정기는 이렇게 복도 쪽이 아니라 창가 쪽에 배치하면서 콘센트도 양쪽이 아니라 창가 쪽으로 배치하면 좋아요. 보통 타워형 공기청정기를 많이 쓰시잖아요. 가령 LG 제품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폭 380에 높이 1100이거든요. 이걸 통로 쪽에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적거리겠죠. 편안한 동선을 고려하면 창가 쪽으로 배치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파크류 현장에서 보여드리면서 공용부 조절기 3대장 말씀드렸죠. 비디오폰, 스위치, 온도 조절기인데 이게 TV 벽면에 있잖아요. 이러면 계속 눈에 거슬려요. 우리가 거실에서 많이 바라보는 게 바로 TV 벽면이거든요. 눈에 계속 띄는 거죠. 또 창가 쪽에서 베란다 조명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도 베란다 쪽으로 둬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면 훨씬 좋은 디자인이 됐을 거예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약간 수정해 보았습니다. 가구 손잡이와 콘센트 놔두고 비디오폰, 스위치, 조절기, 매지 라인을 없애면 훨씬 더 깔끔한 TV 벽체가 됩니다. TV 벽면 쪽 디자인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지금 이 현장은 이쪽에 TV와 사운드바만 들어가는 거예요. 중앙 하단에 콘센트암을 제작했더니 깔끔하죠. 불편한 콘센트를 배치하지 않았어요. 콘센트암 내부에는 콘센트 2구, 인터넷선, HDMI 배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필름 마감이지만 좀 더 깔끔하게 보이도록 매지선 없이 겹침 시공으로 필름 마감했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빈 공간에는 커튼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커튼 공간까지 계산해 두면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콘센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공간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전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무턱대고 막 설치하면 벽면이 벌집이 돼서 안 예뻐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공용부 3대장 스위치는 어디에 배치해야 돼요? 소파 벽 쪽에 배치하면 좋아요. 소파 벽 쪽은 보통 등지고 앉아있기 때문에 크게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비디오폰을 이렇게 주방 쪽에 설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현장은 비디오폰이 주방 메인 스위치 위쪽에 있는데 이 자리가 소파에 앉아서도 보이고 주방에서도 보이고 안방에서 나오면서도 보이는 최적의 위치거든요. 또 한 가지, 이건 너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아쉬운 디자인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 비싼 유용 스위치 옆에 저렴한 온도 조절기가 배치되어 있죠. 온도 조절기를 절대로 바꾸지 말라는 고객님의 요청이 있는 게 아니라면 예쁜 온도 조절기로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배치하면 좋았겠죠. 요즘은 유럽형 온도 조절기라고 해서 원형이나 사각으로 예쁘게 나오는 게 많거든요. 이게 많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스위치와 온도 조절기 사이즈가 다를 경우가 많은데 스위치 밑선에 맞춰서 온도 조절기 높이를 배치한다면 훨씬 시각적으로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이런 애매한 정렬이 두고두고 눈에 거슬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건 10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돼요. 사실 온도 조절기는 1년에 손대는 횟수가 몇 번 없어요. 자주 조절하는 게 아니라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배치하더라도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스위치 조명 색상,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밑에 있는 건 스위치랑 콘센트, 위쪽에 있는 건 조명인데요. 스위치랑 콘센트는 무광 니켈인데 위에 조명은 유광 크롬이에요. 이렇게 색상과 재질이 다르면 어색해집니다. 또 한 가지, 조명은 세로 배열인데 스위치랑 콘센트는 가로 배열이에요. 이런 게 좀 아쉬운 디자인인 거죠. 지금 보시면 조명하고 스위치, 콘센트가 둘 다 가로로 배열되어 있고 색상도 최대한 비슷한 무광 니켈을 적용했죠. 이렇게 톤을 맞춰야 하나의 구성으로 보이게 됩니다. 비교해서 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전체적인 무드가 이런 디테일에서 오는 거라서 이런 작은 부분들을 미리 챙기면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무문선,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도어 관련 이야기 몇 가지 해볼게요.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도어들이 무문선 도어, 스텝 도어, 히든 도어 이런 것들이죠. 이 도어의 디자인은 공용부에서는 웬만하면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제가 감리했던 현장 중 하나인데요. 스텝 도어, 히든 도어, 마지막은 무문선 2개가 만나는 사진이에요. 이 현장이 공용부에서 문 4개가 보이는 곳이었는데 이 중 3개가 각기 다른 디자인인 거죠. 이렇게 하면 공간에 통일감이 없어서 어색해집니다. 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지금 스텝도어를 기획해서 도어 양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각이 생겼죠. 좋은 디자인은 공간에서 각을 없애는 거예요. 여기 스텝도어를 하려다 보니까 없던 각을 오히려 만든 거죠. 여기에는 히든도어로 벽처럼 보이도록 기획했어야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6평 공용부입니다. 거실 욕실, 안방, 베란다 도어를 히든도어로 기획했어요. 도어폭은 위치별로 다를 수 있지만 디자인은 동일하게 맞춰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도어 높이인데요. 총고 2300 기준, 도어 높이는 2050, 나머지는 인방으로 처리해 주시면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보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분이 흔히 알고 있는 12mm 무선 도어예요. 입구방이나 안방 이런 도어 디자인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근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방문, 욕실문, 분배기 문까지 3개의 도어가 가까이 붙어 있어서 깔끔해 보이지 않죠? 아마 도배 마감이라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라면 여기가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벽체를 필름으로 마감하면서 도어를 무문선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3개의 도어 벽체가 좀 더 깔끔해져야겠죠? 이건 히든 도어 디자인입니다. 피드님, 여기서 어색한 점이 없으세요? 잘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는 욕실인데 자세히 보시면 도어 인방 부분에 수직 라인이 있죠? 근데 하단에는 없어요. 아래도 위처럼 라인을 넣거나 위아래 다 넣지 않았어야 어색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도어를 아예 바닥과 맞닿도록 디자인했어도 좋았겠죠?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시면 도어 인방 우측은 수직선이 있지만 좌측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 대칭이 안 되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따라서 좌측 인방에 수직 라인을 넣어서 우측과 대칭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주방에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주방에서 제일 메인이 되는 건 싱크대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싱크대 깊이가 640 정도예요. 백조 깜포르테 860 싱크볼을 적용했는데 수전이 설치된 부분을 잘 보세요. 상판 폭이 엄청 좁죠? 수전을 잡아주는 폭이 좁기 때문에 여기에 타공한다거나 이 수전을 잡고 조금만 힘을 주면 이 부분이 깨질 염려가 있어요. 제가 여기 현장을 확인했을 때 통로폭이 1240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하부장 깊이를 700으로 잡았어도 문제가 없는데 너무 좁게 설계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폭이 너무 좁으니까 뒷벽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냉온수 레버가 앞쪽에 배치된 수전만 쓸 수 있어요.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똑같은 백조 깜포르테 860 싱크볼을 적용한 현장이에요. 하부장 깊이를 700으로 잡았더니 수전 앞뒤 공간에 여유가 있죠. 수전 냉온수 레버가 전면에 있든 측면에 있든 뒷벽과 간섭이 없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깜포르테 860 우리가 많이 설치하잖아요. 이거 설치하려면 하부장 폭이 최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700 정도는 잡아야 좋은데요. 공간 여건이 너무 안 될 경우에는 주방 하부장 깊이를 650으로 설정하고 냉온수 조절 레버는 측면이 아닌 전면에 있는 제품을 적용해야 됩니다. 조명은 한 번 배치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명인데 이 조명 배치에서 흔한 실수가 나와요. 피디님, 여기 조명 어떠세요?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매입 조명이 너무 양쪽으로 벌어져서 배치되어 있죠. 가구 앞 조명을 배치할 땐 가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조명 타입은 3인치 확산등 같고 벽에서 한 400 정도 떨어져 있네요. 실질적으로 어색한 부분은 우측 조명이 벽에서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확산등은 조사각이 120 정도여서 벽에서 800 정도 떨어져도 빛이 충분히 주변을 밝게 비춰줍니다. 벽에서 400 가까이 붙어 있다면 광원이 비효율적입니다. 만약에 이 조명이 한 800 정도 떨어져서 좌측으로 이만큼 위치했다면 왼쪽 조명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빈 공간 없이 적절히 빛이 전달됐을 거예요. 잘된 사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조명은 2인치 COB 주백색을 적용했습니다. 가구 위치 기준으로 우측 조명은 벽에서 800 정도, 좌측은 커트박스에서 마찬가지로 800 정도 떨어져 있죠. 조명이 없는 가운데 부분도 양쪽 조명에서 빛이 닿을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인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조명 사이즈가 2인치로 3인치보다 작을 텐데 크기보다는 올바른 배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제는 폭이 좁은 붙박이장이 있는 방 조명들도 살펴볼게요. 피디님,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붙박이장 앞에 조명이 없어요. 맞아요. 가구 앞에 조명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벽 쪽에 조명이 있다 보니까 가구 안쪽에 빛이 고루 전달되지 않겠죠? 잘된 사례 한번 볼까요? 여기는 고객님이 밝은 것을 원하셔서 3인치 확산등 주백색을 적용했습니다. 배치된 위치를 보시면 가구 좌우 중앙, 가구면 앞뒤 간격 350 정도니까 적절한 위치에 잘 배치된 거죠. 정리하자면 가구 앞에 조명을 배치할 때 기준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가구 위치를 중심으로 조명을 배치합니다. 두 번째, 벽면 한쪽이 붙박이장으로 모두 채워져 있다면 양쪽 벽에서 약 800 정도 간격을 두고 조명 위치를 설정합니다. 반면에 폭이 좁은 붙박이장이라면 가구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가구면과 조명 간격은 최소 300 이상 거리를 둡니다. 이렇게 해야 가구 상부 안쪽까지 빛이 전달됩니다. 거실 조명 배치도 딱 정해드릴게요. 보통 다운라이트 많이 하시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매입등을 하다 보면 천장이 벌집이 됩니다. 여기 천장 보시면 어떠세요? 조명이 지금 33, 22, 22, 33 총 20개가 있어요. 이건 천장에서 바둑을 두겠다는 겁니다. 거실은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다 보니 밝기에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거실이 어두워질까봐 염려를 많이 하세요. 30평 아파트 거실 면적 기준으로 이 정도 면적에는 거의 2인치 또는 3인치 조명을 12개에서 14개 정도 쓰시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에 우물 천장이 있다면 간접 조명을 넣고 커튼박스에도 간접 조명을 계획하면 되고요. 우물 천장이 없다면 매입등 2~3개를 추가하고 커튼 간접 조명을 넣으면 적절한 조도량을 충족합니다. 혹시 셀프로 조명을 배치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알면서도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조명 색상은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중에서
가급적이면 한 가지로 통일해 깔끔하게 공간을 연출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간접 조명을 주광색과 전구색을 섞어 썼어요. 우물 천장 안쪽에는 주광색 간접등인데 소파 벽면과 TV 벽면 그리고 커튼 쪽에는 전구색 간접등이죠. 이렇게 하면 촌스럽고 산만한 인테리어가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색상으로 조명을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고용부를 주백색으로 통일한 사진입니다. 2인치 다운라이트와 간접 조명, 라인 조명으로 깔끔하게 미니멀하게 구성했습니다. 요즘 주백색이 인기가 많지만 따뜻하고 은은한 느낌의 전구색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의 경우는 간접 조명과 매입 조명 모두 전구색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전구색이나 주백색으로 고용부의 조명을 구성해도 전혀 어둡거나 칙칙한 느낌 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천장에 흰색 바탕의 원형 매입 조명과 검은색 바탕의 그릴 조명이 달려있죠. 계속 설명드렸듯이 디자인은 전체적인 통일감이 중요해요. 백색 조명이 맞춰서 그릴 조명 몸체도 백색으로 넣었다면 훨씬 깔끔하고 세련된 주방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아쉬운 사례와 잘된 사례를 비교하면서 인테리어 디자인의 디테일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이런 디테일들은 돈이 더 드는 내용이 아니에요. 센스와 경험이 충분한 인테리어 전문가를 만나면 기본으로 반영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